한 넘을 사람 없어? 내가 한 넘고. 네. 한 넘고. 그래? 응. 이거 수상주 1등하고 수학주 1등 있어. 진단. 진단? 진단은 아 진단 망했네. 누구더라? 아까 누구였지? 예준인가 지훈인가? 그럴걸? 그래요. 자, 일단은 도형의 방정식 그 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은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졌죠. 중단원으로. 그래서 평면 잡힌 측방, 온방, 도형 이동인데 도형 이동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보다 뭐 앞에 나오는 게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쪽에 있더라고요. 도형 이동에서 평이동이랑 대칭 이동은 미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쵸? 그거 이용해서 뭐 수학에서 나오는 뭐 평이동이나 대칭 이동 같은 경우도 다 했었으니까 평이동, 대칭 이동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이 마지막 단원에서 나오는 거는 점대칭이랑 직사에 대한 대칭 두 가지 정도만 더 추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월 10일이라서 이제 3분의 2가 남았죠. 네 단원을 다 완벽하게 끝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중점적으로 많이 해야 될 거는 요 직방이랑 온방이기 때문에 도형 이동 부분은 나중에 혹시 시간이 촉박하다면 점대칭이랑 직선에 대한 대칭 이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평면 좌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각각에 대한 유형이 나와져 있고요.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져 있고 교재 없는 내용도 있어서 교재 없는 내용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알죠? 피타고라스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직각삼각형 그려서 피타고라스로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건 패스하고 그 다음에 같은 거리 있는 점의 좌표는 식 세워서 해주시면 되고요. 선분의 길이함의 최소값인데 이거는 1127번을 한번 봅시다. 자,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식이 있는데 이 식을 해석을 좀 해보실 수 있겠죠. 해석을 해본다면 이제 x, y라는 점하고 마이너스 1, 2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이 형태의 식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x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x, y라는 점하고 0,3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이 식을 사용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1,2랑 0,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랑 0,3을 이렇게 선분위로 이었을 때 이 선분 위에 있는 점에 해당되는 점일 때가 최소값이 나오겠죠.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선분하고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선분 두 개를 더한 거니까 그 선분 두 개의 최소값은 그 성분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최소값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x, y는 어디에도 찍혀도 되지만 만약에 여기 바깥에 찍혔다 라고 한다면 선분의 길이가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이 늘어나겠죠? 최소가 될 때는 요 마이너스 1,2랑 0,3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선분 위에 있는 점일 때가 최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두 점 사이의 선분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1,2랑 0,3의 두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전개해서 또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지 마시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으로 가볼까요? 자, 유형 5번에서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하고 모양이죠. 삼각형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는 길이의 관계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가 정삼각형이고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삼각형. 피타고라스를 만족하는 형태의 식이 나온다면 직각삼각형일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길이를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해주시면 어떤 삼각형이 나오겠죠. 1138번 같은 경우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인데 일단 정석적인 방법대로 한다면 세 변의 길이 다 구한 다음에 이거 제곱에 합했더니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는 형태가 나오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네가 각각 밑변과 높이에 해당이 되니까 곱해주면 2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도 선생님 얘기했었나? 세점의 좌표 알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얘기해줬어요? 사선식? 평이동해서 구하는 거 얘기해줬죠? 까먹었나 본데? 까먹었지? 까먹었어? 대단한 거지. 얘나 까먹었어? 얘기해줬잖아요. 분명히 얘기 다 해준 것 같은데 L4반에서는 얘기 안 해줬다고 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했습니다. 사선식이죠. 얘기해줬죠? 기억나? 필기했죠? 필기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얘는 한점의 좌표를 0,0로 평행이동 시켜서 여기서는 이제 B점의 좌표죠? B점의 좌표를 0,0로 평행이동 시키면 나머지 점들도 평행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 곱해서 x를 곱한 다음에 빼주는 값에다가 절대값 취해서 2분의 곱해주면 바로 나오죠. 넓이가. 그쵸? 맞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얘기해 줬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 또 가보셔서 유형 6번으로 가본다면 좌표를 이용해서 도형의 성질 확인하기입니다. 만약에 도형의 성질이 나와준다면은 좌표축을 이제 설정해서 만약에 선분이 조금 많이 만나거나 아니면 왼쪽 밑에 있는 부분을 원점으로 잡아서 좌표축을 설정한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들을 좌표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식을 구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1141번에 나와 있는 것은 요거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 들어봤습니까? 파푸스 중선 정리? 들어봤어요? 어느 때 사용하는지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어느 때 사용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적용시킬 때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어디다 적용시켜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도형 간의 최소거리 구할 때 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제 원해방정식 배울 때도 그렇고 원해방정식이랑 어떤 직선하고 뭐 최소거리, 최단거리 이런 거 구할 때 파푸스의 중선 정리 이용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느 때 써봐야 될지 잘 기억이 안 날 거야. 다른 학생들도 보면 그러는데 얘가 시험에 종종 자주 나옵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 이용해서 최소값 구하는 거. 그래서 파푸스 중선 정리는 도형에서의 최단거리 구할 때 써먹을 수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뭐 이거저거 공식 다 활용하고 정관식 선생의 거리 구하는 공식 써보고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와. 뭐 보기 중에 답이 없어. 그럴 때는 꼭 떠올려 보셔야 되는 거. 파푸스의 중선 정리 떠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떠올려 주셔야 돼요. 여기 네모칸 채워보면 뭐 간단하죠. 점 M은 원점이 될 거고 나에 들어가는 거는 C점하고 길이 같으니까 마이너스 10,0일 거고 그 다음에 AB제곱 더하기 M은 A 더하기 C의 전체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AC제곱은 A-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전개해주면은 2AC 마이너스 2AC 없어지니까 다에 들어가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네, 간단합니다. 증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 꼭 기억해 주시고 1933번은 뭐 중학교 때도 했던 거 같고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한번 가볼까요? 자,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다 알고 계시죠? 공식 외우고 있죠?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익선에서 공식을 유도해 줄 수 있겠죠? A점하고 B점을 각각 X1, X2라고 놓고 P점을 X점이라 놓을 텐데 이 P점은 A점부터 N만큼 그 다음에 P점에서 B점은 N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비례식을 이용해 줄 수 있죠. AP 대 PB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다. 그러면 AP의 길이는 빼주면 되니까 X1에서 X1이고 BP의 길이는 X2에서도 X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례식 이용해서 X만 남기고 나머지 다 이항을 시켜주면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의 형태는 똑같아요. 그쵸? mn 분의 mn의 형태죠. 그죠? M&M's 초콜릿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네. 아, 유치한 게 암기하기 좋지 않아? 그지 않아? 나중에 생각하면서 배울 때도 니 생각하면서 배웠지. 거기서 부호 결정할 때도 똑같잖아. 오 산타크로스. 그렇게 안 했나? 안 했어? 있긴 한데. 오사탄코, 네. 오산타크로스. 그죠? 그래서 유치하게 외우는 게 좀 좋잖아. 싸고 또 싸. 또 막사 싸. 뭐 이런 거. 그거는 나중에 그 미적분 할 때 상함수의 덧셈 정리 할 때 나오거든요. 싸고 또 싸는 그것도 있어. 그거 뭐야. 각변할 때도 나와. 각변할 때도 싸고 또 싸로 해주면 됩니다.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한자 틀이 없어.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뭐지? 연역법, 비납법 이렇게 국어 시간에도 배우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나도 고등학교 때 자기만의 또 암기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나? 만약에 연역법은 어떤 거지? 일반적인 사실을 구체적인 것에다 적용시키는 거 아닙니까? 비납법은 구체적인 거를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응, 기억 이런 식으로 암기할 때도 뭐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뭐라 그랬지? 이거까지 했죠. 그래서 뭐 이 형태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mn분의 mn이고 x2, x1, y2, y1, 내분점 플러스 외분점 마이너스. 그렇게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P다라고 한다면은 A점에서 시작해서 N만큼 가서 P점을 찍고 N만큼 가서 다시 B점으로 도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분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분 AB를 3대 2로 외분한 점 Q다 라고 한다면 A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이 자꾸 이씨 왜 이렇게 민감하냐 얘는? 아이씨 건들 줄 아는 데 자, A점에서 시작해서 3만큼 가서 Q점을 찍고 이만큼 가서 B점을 도착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B를 3대 2로 외분한 점이니까 B점 오른쪽에 Q점이 찍힐 거고, 만약에 2대 3으로 외분한 점이다라고 한다면은 A점 왼쪽으로 Q점이 찍히겠죠. 그렇죠?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쪽에 찍히는지 달라질 겁니다. 그것도 잘 따져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헷갈리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아예 써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A점, B점이 있다면 x1, y1, x2, y2라고 놓고 어디 갔지? 어디까지 가니? 나중에 할 때 해봅시다. 자체 검증 해보겠죠. 그래서 써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쭉 가볼게요. 쭉 가서 1159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얘는 A점, B점을 지난 직선 위에 점 PXY가 있다. AB가 14고 7X, 7Y를 만족할 때 BP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7로 양면 나눠주면 7을 9-2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분점 구하는 공식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외분점 형태로 바꿔서 생각해주면 되겠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무게중심도 가볼까요? 자, 무게중심은 세 점의 좌표를 각각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옵니다. 무게중심의 성질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뭐죠?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을 찾는 거죠.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2대1로 내분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또 넓이를 다 6등분 하죠. 이 무게중심, 중선으로 다 삼각형을 나눠버리면 6개의 영역이 다 넓이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도 알고 계실 거고, 추가해서 만약 삼각형 ABC가 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 삼각형의 빨간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G다라고 한다면 중점을 연결했을 때 G, E, F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똑같습니다.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율만큼 1대2, 1대2, 1대2로 나누어진 점들로 만든 이렇게 보라색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똑같이 줍니다. 비율이 같아서 만들어진 삼각형은 다 무게중심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비율이 같으면은 원래 삼각형이랑 무게중심 다 같다. 안 그려봐도 되겠어? 아니야. 문제 있을 거야 아마. 뒤에 문제 있을 때 풀어봐요. 네, 이런 거 있죠? 1113번 2대3으로 외분하는 점 똑같이 그렇죠? 원래 삼각형이랑 무게중심 똑같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요거 풀 때 여러분들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또 볼게요. 유형 11번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은 도형이 나오면 어떤 도형이다라고 한다면 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줘야 돼. 성질을 이용하라는 얘기거든.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이다라고 나오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평행사변형이랑 마름모가 제일 많이 나오죠. 평행사변형이랑 마름모는 어떻게 보면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의 성질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대각선의 교점이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두 대각선의 중심이 교점이 일치한다.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중점 조건 이용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형 12번 볼까요? 자, 각의 이등분의 성질. 각의 이등분의 성질이면은 딱 한 가지 조건 나오겠죠. 한 가지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비례식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각의 내각의 이등분선일 때 m 대 n은 m 대 n. 그죠? 양쪽에 있는 길이의 비율 m 대 n이면은 밑변도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이 된다. 라는 성질이고 외곽의 이등분선일 때도 마찬가지로 나이키 해서 이렇게 외웠나? 중학교 때? 맞아요? 아니야? 나이키? 아닌가?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죠? 네. 뭐 까먹으신 분은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네, 보조선만 보여주시면 되죠. AD랑 평행하게 C점에서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 그려주면 이게 뭐야? 쏟기네. 주먹들이 튕겨. 얘랑 동일하고 같잖아요? 그죠? 얘랑 억각으로 같죠? 그럼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문제에서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거예요. 삼각형 A점, B점, C점이 주어지니까 BC 길이, AC 길이 구할 수 있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 B, C, D, E 2점 구할 수 있죠. A, B 길이 AC 길이랑 같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A, B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큰 삼각형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m 대 n이면 요 길이도 m 대 n의 길이의 비율이겠죠. 되시겠죠? 뭘로 해주시면 됩니다. 비례. 자, 그 다음에 쭉 가보셔서 이제 사치의 방정식. 사치의 방정식은 난 자신이 없다 하신 분 있나요? 지원이? 네. 있어요. 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체 방정식이 더 간단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 할 때 미지수를 구하잖아요. x는 뭐, y는 뭐 이렇게 딱 답을 구하는 문제들이 많잖아. 근데 자체 방정식은 그 답을 구하기 전에 그냥 식을 관계식 구하는 거에서 끝인 거야.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관계식까지만 구하면 끝인 거지. x가 뭐고 y가 뭐를 구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관계식까지만 구하면 끝인 거라고. 되시겠죠?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라 이거야.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 전에서 더 긴 것들 미지수 구하려고 x값 y값 구하려고 여러 번 많이 연습했던 거야. 수상에서.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P점을 일단 A, B로 놓습니다. P점을 A, B로 놓고 문제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1181번처럼 관계식이 주어져요.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P점 A, B라고 놓은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다가 넣어주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에서 나와져 있는 관계식에다가
대신 A, B를 넣어준다. 그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밑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관계식이 다 주어졌어요. PA제곱 마이너스 PB제곱 8이다. 그다음에 뭐 1183번 같은 경우도 얘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니까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죠? 수직 이등분선 위에 P점이 놓여져 있으면 다 길이가 같잖아요. 이등변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자체 방정식 구한 형태 대표 문제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 A점의 좌표가 2,6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죠.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그 위에 있는 점이 B점인데, 뭐 B점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B점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은 A점하고 2대1로 내분이 되는 점, P점이죠. 그 P점을 뭐라 넣어보고요? A, B라고 들어오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B점을 여기다 잡아도 똑같이 A점, A, B를 2대1로 내분한 점, 이 점이 이제 P점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거를 만약에 쭉 연결한다라고 한다면 뭐 직선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유추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A, B를 X, Y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다가 넣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면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P점을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보여줄 수 있죠. 쓸 수 있죠. 맞아요? B점을 또 마찬가지로 뭐라 놓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얘는 X, Y라고 놓겠습니다. X, Y. 왜 그러냐면은 B점의 X좌표에 들어가는 거 X, B점의 Y좌표 들어가는 게 Y. 그러면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P점은 A, B, B점은 X, Y로 놓는다. 이렇게 놓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승부해도 돼? 여기까지? 자, 그럼 P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분점이니까 2대1로 내분하는 점 쓸 수 있겠죠?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3분의 2x 더하기 2가 A고, 그 다음에 3분의 2y 더하기 6이 B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항을 시켜주면 X는 A에 관한 식으로, Y는 B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X랑 Y에 대한 관계식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거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지. 그죠? 거기다 넣어주면은 식을 정리해주면 6A만 3B 더하기 4는 0 이렇게 나오고, EX 플러스 1에다 넣어준 거야. 그쵸? Y는 EX 플러스 1에다가 식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P는 A, B라는 점이니까 X좌표에 해당되는 게 A고 Y좌표에 해당되는 게 B죠? 그래서 다시 X, Y로 바꿔만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수화할 때 그 함수 치환해서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X라는 건 그냥 들어갈 자리야. T에 관한 식으로 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T라는 것은 그 들어갈 자리란 말이야. 들어갈 자리, 네모에다가 T가 들어갔을 뿐인데 그 T 대신에 X로 바꿔 써올 수 있다는 얘기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똑같이 6A만 3B 더하기 4는 0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A가 들어가는 거는 X좌표 들어갈 자리, B가 들어가는 거는 Y좌표 들어갈 자리니까 X, Y로 다시 바꿔 써주면 끝인 거지. 이해되시겠죠? 되겠습니까? 유리면 돼?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문제들 좀 풀어봤고요. 383번 아까 얘기했듯이 수직이등분선 되겠습니다. AB의 수직이등분선. 그래서 과제는 215페이지 끝까지 하고 2번 139페이지까지 딱 요즘엔 딱 되겠죠. 그러면 몇 점이니? 졸라 많지? 졸라 많지? 졸라 많지? 한 열 몇 장 되나? 그죠? 그래서 1번은 안 내주고 2번만 여기까지. 2번 여기까지만 한 5장 정도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엘포트가 그 전에 수업을 했는데, 원래는 1번 비스텍까지 내주려다가 그게 7장이거든? 7장인가? 9장인가? 좀 많아서 또 주말도 아니니까 토요일은 또 좀 일찍 시작하니까 그래서 주말에 조금 많이 내줄게요.
괜찮겠죠? 되셨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조금 협조를 해주셔야 돼. 그 진도를 최소한 원예 방정식까지는 좀 제대로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과제가 조금 많아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맨날 수상할 때 맨 뒤까지 못 끝내고 그랬잖아. 맨날 그랬지. 그러지 않았어? 다 끝냈어? 이야, 그렇습니까? 아니, 항상 그게 이 겨울학기의 고질병? 뭐 이런 거였던 것 같더라고, 보면. 맨날 진도 치워서 맨 끝까지 못 끝내고 그런 반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 때문에.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남는 시간은 과제 좀 하시면서 물은 거 있으면 또 질문하고 하겠습니다.